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게 기본 법칙이잖아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키워드로 마지막까지 남은 산업. 어떤 주제가 들어있을까? 하반기 주도는 바이오다. 바이오는 거품이다. 바이오다. 바이오 간다. 그런 토론 배틀을 펼친 이들의 순위는 1위는 윤현준. 나름대로 이제 자기의 논리를 설득할 수도 있고 강하게 주장도 펼 수 있는 단계까지 와서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나중에 이 프로가 마칠 때 얼만큼 상당히 뛰어난 실력을 갈지 저는 기대가 됩니다. 현재까지 누적 순위 공개. 질문을 만드세요, 직접. 누가 풀어줬으면 좋겠다 지목을 하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즉답을 해주시면 돼요. 그 즉답을 하지 못했을 경우는 질문을 낸 사람이 플러스 1점이 되고요. 답을 하면 답을 한 사람이 플러스 1점이 되는 거예요. 일부러 눈을 피했거든요. 다른 사람 보려고. 그런데도 시작하자마자 저를 지목하더라고요. 얼마 전 우리은행이 재상장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금융그룹이라는 지주회사 형태의 모습을 취했는데요. 이때 3개 은행을 자회사로 두고 있었습니다. 이 3가지 은행을 모두 말하세요. 쉽겠네 그래. 이게 쉬운 거야 진짜? 모르겠어요. 패스. 이제 복수를 해야죠. 네, 정답은 우리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입니다. 기현 누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주식 현대통신의 어제 종가 주가는 몰라요. 정답은 7,000원입니다. 확실하게 점수 뽑을 수 있는 거 뽑아야 편집해 돼요. 제가. 자포자기한 모습. 아싸 한방 이겼다. 상민이 형 어떤 식으로 예매하는지 알아가지고 등수 낮은 상민이 형한테 드리자 해가지고 전이 치열한 가운데 마지막 2문제만을 앞둔 증권 지식 테스트. 과연 탑 8의 운명은? 실전에서 투자의 내공이 부족하다. 이제 한 명이 탈락하는구나. 누가 탈락하지? 진짜 서바이벌 게임이 시작했다. 이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붙이겠습니다. 윤현준 씨. 예. 몇 등 하실 것 같으세요? 5등이요. 이름표를 직접 붙이고 나니까 뭔가 더 현실감도 느껴지고 위기감도 느껴졌던 것 같아요. 다음 미션 때는 좀 더 열심히 해야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현준이가 많이 올라갔네. 저 한 등밖에 안 올라갔어요. 이 미션에서는 1등을 하는 게 다른 미션 1등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분이 좋지 않을까. 첫 번째, 거래가 가능한 종목은 모의 투자 종목과 같습니다. 전일 시가총액이 500억을 미달한다든가 종가가 1,000원을 하회하는 종목은 투자하실 수가 없습니다. 포트폴리오 구성 원칙상 한 종목은 최대 25%까지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모든 돈은 투자하셔야 됩니다. 현금으로 남겨두시면 안 됩니다. 15% 손실이 날 경우에는 로스컷을 단행합니다. 이건 수익률이 확실하게 나와야 되는 미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현 누나가 불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실전 투자를 시작해 주십시오. 실전 투자 미션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던 자칭 단타 전문가 윤현준.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저께하고 그저께 코스닥 마이너스 장중에 5%까지 갔잖아요. 제가 수익 제일 많이 낸 종목 같은 경우는 다 들어가고 싶었는데 25%밖에 못 들어가니까 수익률을 극대화시키기 좀 아쉬웠어요. 평가를 해보면 예. 매매를 예. 부진장했어요. 그죠? 부진장했어요. 그죠? 그렇죠. 회전율 1000%한 거 맞아요. 매도만 한 게 1억 1,231만 원 했어요. 매도만. 그 매수 합치면. 예. 근데 실현 이익은 얼마일까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수익적인 것만 확실해요. 2억 약정을 해서 예. 17만 6천 원을 벌었어요. 거래세로는 30만 원을 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제가 잘못했다고는 생각하진 않아요. 지금 제가 만약에 수익 실현을 시켰으면은 아마 그 잔고가 장난 아닐
될 거예요. 거래를 좀 많이 했는데 그 거래를 통해 한 실현 수익이 사실 많았는데 이틀 전하고 어저께 코스닥 급락장 오면서 거기서 손절을 좀 많이 해가지고 그건 좀 아쉬웠어요. 제가 지적해 싶은 것은 예. 실익 없는 매매를 왜 이렇게 자주 해야 되냐 이거예요. 다른 도전자는 있어요. 예. 이 매매를 했을 때 실익이 많이 났어요. 난 그건 인정하겠다 이거야. 왜냐하면 예. 선수니까. 예. 그죠? 나름대로 그 기술이고 나름대로 체득화된 그거잖아요. 예. 난 인정해주고 싶어요. 그걸 잘했으면. 예. 근데 참여자 중에서 별로 돋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안 한 사람이 더 많이 벌었어요. 종목을 그래도 내가 쭉 다 해보니까 적자 기업이나 이익이 감소하는 기업보다는 이익이 좋아지는 쪽에서 매매하더라고. 네, 난 그건 좀 높이 사주고 싶어요. 예. 주가가 많이 오를 때는 적자에서 흑자로 바뀔 때가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르잖아요. 그게 주요하긴 했던 것 같아요. 네, 골든브릿지 증권이라고 중소형증권사기하고 적자 기업이긴 하지만 키움증권하고 골든브릿지 증권으로도 수익을 많이 봤었어요. 그 정도 믿었으면 예. 더 사야지. 골든브릿지를 갖고 있었으면 더 시세가 났을 거고. 그쵸? 그죠? 키움증권도 더 시세가 났을 건데. 예, 그건 뭐냐면 자기의 분석과 믿음에 자기를 못 믿은 거지. 왜? 기술적 분석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손절한 이유는 아무리 이 주식이 좋아도 더 좋은 종목을 발견하게 되면은 종목을 교체해야 된다고 저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땐 그렇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IS 커머스에 모든 게 묻혀가는데 빼고 생각해 보자고. 빼고 생각해 보면은 별로 없어요. ACD는 왜 샀어요? ACD는 밸류에이션이 비싼 주식이에요. 화장품 원료 중에서도. 화장품 좋게 보고 들어가긴 했는데 밸류에이션 한 따져봤어요? 아니요 밸류에이션은 한 50배 될걸요? 다른 주식 화장품 대상주 중에서 대부분 40배, 50배 하죠. 그리고 이번 장은 어느 거나 매매해도 실현이익은 예. 이보다 훨씬 더 나을 수 있는 장이에요. 이 실현이익은 별로 안 좋아요. 매매 효과 지금 1등을 했는데 뭐 수수료 이렇게 했는데 예. 효과 별로 없어 솔직히. 근데 이걸 갖다가 메인스트림의 종목에 가서 만약에 이걸 했다. 예. 난 대박 났어. 그 실력으로 그걸 갖다 메인스트림에 가 있어서 계속 예. 매매를 했다? 예.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적해주고 싶은 부분은 과도한 매매가 실현으로 되는 부분을 좀 체크했으면 좋겠고 예. 두 번째 흑자 이익 기업을 좀 더 이익 규모가 큰 쪽으로 좀 옮기면 입맛을 매일매일 쪼달지 않고 이게 길게 보게 되면 마음이 편해요. 플러스 알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난 수익이 많이 나는 사람은 존경한다니까. 그렇지만 그게 나름대로 이 철학과 나름대로 이 소신을 좀 더 묻어가시면 예. 잘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턴어라운드 기업 위주로 제가 매매를 했거든요. 조금 더 저한테 플러스 알파가 되는 점을 지적해 주셔가지고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모멘텀하고 제 투자 스타일은 차티스트거든요. 그래서 시스템 트레이딩을 통한 주식 종목을 선별해가지고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할지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로엔 엔터테인먼트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일단 로엔 엔터테인먼트는 현재 주가는 계속 상장 이후 신고가를 찍어가고 있으며 매출하고 이런 성장성 지표나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는 매년 성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무엇을 좋아합니까? 바로 한류를 좋아합니다. 한류. 음원 같은 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중국인들이 그걸 듣게 되지 않습니까? 들으려고 하려면 플레이어를 스트리밍할 수 있는 이런 회사를 꼭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 결론이 나왔습니다. 글로벌 하이 대비해서 이런 부서를 따로 만들고 여기에 관련해서 앱 개발도 하고 있으며 지금은 로엔의 자리매김은 업계에 확실한 도장을 찍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파이를 땡겨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원 관련 매출이 한 90% 정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중국인들이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소스는 유튜브라든가 불법 다운로드 이런 걸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거가 있으면 오히려 매출은 별로 영향이 없을 것 같고요.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으니까 주가는 오르게 되는 거고요. 제가 기대감까지 프리미엄을 붙여서 말하는 겁니다. 그 현준 씨가 말한 기대감 때문에 엄청 폭등을 하고 오히려 지금은 약간 떨어져 있잖아요. 이미 그 음원 수익의 증가에 대한 그 시장의 기대가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미 사람들이 많이 다운로드 받아 있고 많은 고객들을 갖고 있는 것 자체에 현재 경쟁사들이 하나씩 주도하고 있고 시장 자체가 멜론 플레이어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파이를 바탕으로 해외 진출을 지금 꾸리고 있는데 이것까지 제가 약간 프리미엄을 붙여서 그렇게 말한 거지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오른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핵심 내용들이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 그 종목
좋은데 왜 사야지? 저는 설득이 안 되더라고요. 다 좋은데 네. 여기에 대한 그 리스크 관리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단기적으로 예. 너무 고평가되지 않았나? 재무적으로 고평가인지 아니면 기술적 분석으로 고평가인지 저한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제가 저는 재무적으로 만약 보신다 그러면 그 기준은 어떤 식으로 보시는지. 저는 애초에 추천을 드릴 때 재무적으로 추천을 드린 게 아니라 그쪽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릴 수 없습니다. 숫자에 대해서 저는 제시해 드릴 수 없고 바텀업과 탑다운을 같이 연결시켜 가지고 투자 포인트를 잡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답은 사실 나오지 않았었죠. 차트적인 분석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스타일이라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따라할 수 있을까? 제가 지금 그 말 듣고 떠올랐는데요. 예. 현준 씨는 지금 차티스트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예. 시청자들은 차티스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 훈련되어 있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럼 예. 어느 선에서 손절을 나가야 되고 그럼 저희가 차트적으로 다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대응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청자들은. 제가 추천을 해드리면서 손절 가격을 알려드리고 매수 가격을 알려드리고 매도 가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충분히 안전하다? 예. 갭이 어느 정도 되나요? 손절 라인이? 차트에 보시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예. 그리고 마지막 추천드릴 종목은 할인입니다. 할인을 왜 추천했냐? 바로 닭고기 인상에 있습니다. 닭고기 가격이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치킨을 더 적게 먹는다, 더 많이 먹는다 이런 게 없습니다. 작년에도 먹었던 그 추세 그대로 먹습니다. 실적에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컨설팅 회사랑 협력을 맺고 중국에 이제 치킨을 다 자기가 챙기겠다고 이와 관련된 사업, 부서 등을 다 만들면서 실적마저 뒷받침되어 주니까 저는 이 종목을 추천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중국 관련된 TV 속 전문가들의 얘기가 나올 때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사실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중국에서 지금 실체가 없는데 예. 뭐뭐 될 것이다라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예. 그러면 최소한 전문가라고 하면은 예.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올 것이며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퍼포먼스가 주가에 얼마나 반영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판단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할인은 지금 상태로만으로도 주가는 오를 거라고 전 추천드린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중국에서까지 지금 컨설팅 업체가 지금 사업을 잘해가지고 되게 되면은 더 플러스 알파를 지금 노릴 수 있다는 거죠. 육개 가격이 왜 올랐어요? 그 수요와 공급이 잘 맞았으니까 올라갔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난 겁니까? 공급이 떨어져서 올라갔습니까? 수요는 일정한데 공급이 줄었기 때문에 가격이 늘어났겠죠. 그러면 지금의 이제 그 실적 호조세가 유지가 되려면 계속 공급이 부족한 상황으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예. 공급이 부족한 이유를 정확히 아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전문가님께서는 공급이 부족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녀석이 젊긴 젊네. 지금 여기까지 와서 어려운 사람들 모셔다 놓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데 라는 걸 묻고 싶었어요. 작년 12월 10일에 예. 미국 애리조나에서 AI가 발병을 했죠. 전 세계 육개 공급의 30%가량을 미국산 육개가 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미국에서 조류독감이 발병돼서 예. 전 세계 육개 공급에 쇼크가 발생이 됐어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원종계라고 해서 1년에 2번 6월하고 12월에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해오는데 예. 그게 작년 12월, 올해 6월 다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공급이 지금 쇼테이지가 발생이 된 거거든요. 그쵸. 쇼테이지가 발생이 된 거거든요. 그 닭고기에 대한 가격이 올랐다는 것 자체 그 뉴스가 다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가격에 대해서 그 인상 자체에 관해서. 그러면 이게 이제 공급을 지금 타이트하게 만든 요인이 만약에 해소되는 국면에서는 얘네들이 어떤 영업 실적을 어떻게 끌고 갈 수 있냐는 거죠. 저는 이제 제가 투자할 때 제 논리를 말했을 뿐이지 그 세부적인 거는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저는 이 종목 솔직히 잘 모르거든요. 추천할 종목이 없었는데 그냥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솔직히 방송 외에 할인 사람은 절대 안 사요. 왜 사 이거?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차트리스트라고 하셨으니까 예. 그런 것들을 몰라도 좋습니다. 좋은데 저는 딱 이걸 하나 전문가로서 투자자들을 만났을 때는 예. 최소한 이 종목에 대한 히스토리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은 알고 답변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할인 때문이야. 그러니까 제가 추천을 해드리면서 손절 가격을 알려드리고 매수 가격을 알려드리고 매도 가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충분히 안전하다?
예. 사실 시장에서 플레이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유연성입니다. 준비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빠르게 인정하고 본인이 강점으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약간은 감정적으로까지 느껴지게 좀 이제 대립각을 세우는 부분. 그러면 전문가님께서는 공부에 부족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근데 솔직히 방송 외에 할인 사람은 절대 안 사요. 왜 사이고? 본인이 회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회사 얘기를 자꾸 하면서 논리적으로 너무 이제 갖다 붙이니까 비약도 심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고객으로서는 공감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죠. 예. 지금까지 누적 수지가 있어요. 수납자 이제 발표를 하죠. 하위권에 있는 도전자들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고 설마 내가 탈락하겠어라고 그냥 그 생각뿐이고 아무래도 실전 투자에서 수익률 많이 못 내시는 성민 형이 탈락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해봤습니다. 탈락자는